안녕하세요. EU AI 법 시리즈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오늘은 EU AI 법이 주는 인사이트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EU AI 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EU AI 법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 프레임워크라는 점입니다. 특히 GDPR이 개인정보 보호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것처럼 EU AI 법도 이른바 브리셀 효과를 통해 AI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챗GPT가 2023년 3월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 규제기관 가란테의 명령으로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나 구글이 자사의 AI 모델을 EU의 규제에 맞춰 조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EU AI 법의 핵심인 리스크 기반 접근법의 혁신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채용 과정에서 사용되는 AI는 고위험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공장의 품질 관리용 AI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AI의 사용 목적과 영향력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등 적용한다는 거네요. 네, 이런 접근은 불필요한 규제 부담은 줄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메타버스의 게임 AI와 자율주행 AI는 그 위험도가 매우 다르므로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니까요. EU AI 법은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규제기관과 협력하며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AI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AI 윤리 원칙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글로벌 AI 생태계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오픈 AI의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GPT사를 출시하기 전에 EU의 규제 요건을 미리 고려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제 AI 기업들은 개발 단계부터 EU의 기준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마치 자동차 업계가 유럽의 환경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받아들인 것처럼 말이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최근 오픈 AI의 GPT-4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오픈 AI는 시스템 카어드라는 상세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AI 모델의 성능, 한계점, 잠재적 위험성, 그리고 안전 테스트 결과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리스판서벨 AI 스탠더즈를 도입해서 AI 개발의 전 과정을 추적하고 문서화하고 있죠. 특히 코파일러트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부터 알고리즘의 의사결정 과정까지 모든 것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구글도 AI 테스트 키천을 통해 새로운 AI 기능들을 제한된 사용자들에게 먼저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발전시키는 방식을 채택했죠. 이런 접근이 EU AI 법의 요구사항과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네요. 특히 메타가 최근 라마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제공한 상세한 기술 문서는 좋은 벤치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AI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모든 기록이 마치 금융기관의 거래 기록이나 제약회사의 임상시험 데이터처럼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 같네요. 네, 실제로 IBM이나 AWS 같은 기업들은 이미 AI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AI의 전체 수명 주기를 추적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앞으로 모든 기업들에게 필수가 될 것 같네요.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I 인재 양성이 가장 시급합니다. EU AI 법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법적, 윤리적 이해도를 갖춘 융합형 인재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AI 인재 10만 명 양성 계획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결국 이런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EU의 GDPR이 시행됐을 때 우리 기업들이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계기로 오히려 데이터 관리 역량이 강화됐죠. AI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준수 과정에서 축적되는 노하우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AI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AI 규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흥미로운 점은 EU, 미국, 중국의 접근 방식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EU는 포괄적 규제, 미국은 자율 규제, 중국은 정부 주도의 규제를 선호하죠. 각국의 AI 규제 접근 방식은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미국은 혁신과 경쟁을 중시하는 반면 EU는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중국은 사회 통제와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AI를 활용하고 규제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어떤 점들이 가장 중요할까요? 첫째, AI 규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둘째, 규제 대응 역량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AI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규제와 혁신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EU AI 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AI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기업과 국가가 AI 시대의 승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부터 3회에 걸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A 1회째에는 AI 시대에서의 지식재산권 저작권 문제, 2회째에는 EU AI 법과 한국 AI 기본법의 비교, 그리고 3회째에는 EU AI 법과 EU GDPR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EU AI 법 시리즈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이어서 EU GDPR 시리즈를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